반갑습니다. 키움TV의 김덕희입니다. 자, 오늘은 착한 미용사병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착한 미용사들이 더 잘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나 있고 매출도 어렵고 걱정이 더 많아요. 걱정이 더 많다고요. 그럼 왜 이분들이 착하게 살면서도 매출이 안 느느냐라는 부분을 볼 때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착한 미용사병을 고쳐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하다라는 개념 패러다임을 한번 다른 각도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죠. 자, 착한 과일 가게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도마도가 있는데 5,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고 15,000원짜리가 있다고 가정해요. 근데 이 착한 과일 장사 아저씨는 손님들이 오면 저분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부담감은 어떡하지? 그래서 매번 5,000원짜리만 권한다라는 거죠. 매번 5,000원짜리만 권해요. 왜? 그 사람이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은 10,000원짜리도 먹을 수 있고 15,000원짜리도 먹을 수가 있는데 왜 단지 그것을 그 고객의 생각에 의존하고 아니면 내 생각에 그것을 반영하냐라는 거죠. 고객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오늘 중간 거 한 10,000원짜리 드셔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하고 권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미룬다라는 거죠. 손님한테 결정을 미루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서 낮춰버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착한 보험 아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을 드는데 예를 들면 보험이 한 달에 10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고 30만원짜리가 있고 물론 거기에 따른 혜택은 다릅니다만은 이 착한 보험사원입니다. 착한 보험 아줌마. 손님 부담 가는데 나도 한 달에 10만원 내기 부담스러운데 고객님 10만원짜리 하세요. 혹시 이러진 않는지라는 거죠. 자, 마지막 예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착한 자동차 딜러 영업사원입니다. 고객이 왔어요. 소형차를 사러 아니면 중형차를 사러 대형차를 왔는데 손님한테 그럽니다. 고객님 어떤 차 사야 될까요? 요즘 어려우니까 그냥 작은 거 타세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 사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은 가치인데 고객이 그걸 탐으로써 가치를 느끼게 한다라고 하면 결코 작은 차가 좋은 것은 아니고 작은 싼 과일이 좋은 건 아니고 작은 보험료만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님한테 고객님 다른 건 몰라도 고객님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차라고 하면 적어도 어떤 사고를 났을 때 최소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중형급 이상은 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못 한다라는 거죠. 자꾸 양보해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인 착한 미용사병으로 한번 와보자라는 겁니다. 자, 착한 미용사병이 먼저 착한 미용사의 증상,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착한 미용사병, 고객의 부담을 걱정합니다. 제가 교육 중에 늘 얘기합니다. 아니야, 네 걱정이야. 고객이 걱정이 아니라니까. 잘 생각하면 고객을 걱정한다고 걱정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니까. 네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교육생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가 걱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니야 이러지 말고 냉철하게 봐야 돼. 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지갑을 걱정해요. 돈이 없을까? 오늘 돈이 없다라면 금방 물러납니다. 결제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고 계좌이체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거의 다 물러나 버려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아요. 이 착한 미용사, 착한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가격을 세게 받거나 비싸게 받았을 때 다음에 오지 않을까봐 이거에 대한 염려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가격을 제시하고 그거에 수준에 맞춰서 고객이 선택했다라고 하면 나는 거기에 맞는 만족한 시술을 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더 많은 것을 주어서 고객이 기쁨으로 가도록 해서 오게 해야 되는데 단지
비싸게만 받으면 손님이 부담 가져서 손님이 떨어질까라는 염려 때문에, 내 생각입니다. 염려 때문에 미리 움츠린다라는 거죠. 자, 방송 중에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거는 내 얘기가 아니야 하지 마시고, 혹시 저것이 내 얘기인가? 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하고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짧은 방송,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은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객의 요청만 시술한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교육 중에 그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시게요? 미용사다. 손님이 오면 안녕하세요, 뭐 하시게요? 파마 하시게요? 고객의 요청한 시술만 해요.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팔아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사이드. 그러니까 관련된 제품을 권해주고 카운셀링을 해주고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멈추고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시술만 매번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도하게 친절해요. 고객의 거절이나 고객의 어떤 저항 이런 거에 대한 미리 과도한 염려 때문에 과도한 친절을 베풉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친절은 불만을 이야기하기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불친절보다 더 나빠요. 지나치게 친절하면 손님은 또 의심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친절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냉정하고 이거를 끊고 연결해야 되는데 무조건 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덜어봅니다. 저하고 전화 통화해요. 여보세요? 예. 아, 그러세요? 근데 교수님, 손님 왔어. 저 빨리 가야 돼. 안 돼. 기다려. 손님도 기다리라고 해야 돼. 고객님, 잠깐만요. 통화 중입니다. 하고 가야 돼. 그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고객에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싼 가격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쉬운 마음을 들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시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착한 미용사병의 이런 증상들을 지금 제가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처방입니다. 처방.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이거 착한 미용사병을 고칠 거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부자는 적어도 내 미용실에 오는 내 고객은 모두 부자라는 생각을 오늘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합당한 가치만 제거한다라고 하면 고객은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문학자들에 의하면 고객의 60%는 내가 이유만 준다라면 비싼 것도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고객의 80%는 비싸도, 다시 말해서 내가 비싸도 할 수 있는 조건, 거기에 대한 가치만 준다라고 하면 고객은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객은 부자다라는 개념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고객은 부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몰입, 거기에 대한 빠짐을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이 오늘 나한테 시술을 안 하거나 고가를 안 하거나 돈을 안 쓰더라도 다른 데 가서 누군가한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분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안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안 쓰면 딴 데가 쓴다고요. 제가 교육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선불권을 고객이 부담 가질까봐 선불권을 안 끊지만 그 고객은 내려가서 네일 아트 100만원짜리를 끊는다. 내가 끊을 거를 놓쳤다라는 거죠. 왜? 내 생각을 통해서. 고객은 생각보다 구매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은, 즉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사람의 이미지에 따라서, 즉 판매하는 사람이 전문가냐 진실하냐 얼만큼 상대를, 즉 고객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고객은 구매를 결정도 합니다. 조금 부담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써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도하게 고객에게 몰입돼서 내 결정, 내가 하는 영업의 그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자, 다시 정리하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만은 이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단호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제안하고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가치를 주셔야 됩니다. 손님이 망설인다, 같이 망설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보시고 착한 미용사병에서 여러분이 한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높여야 됩니다. 나의 이미지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7만원짜리 파마를 할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17만원짜리를 할 사람이고, 여러분은 28만원짜리를 할 사람이고, 여러분은 38만원짜리를 할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를 낮춰서 같이 고객의 수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자이너의 능력은, 디자이너의 질은 결코 무엇이 결정하느냐? 고객의 질이 디자이너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객을 맡고 있느냐가 결코 나의 기술, 나의 인격,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술이 좋아가 아니라 내 고객은 수준이 높아.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기가 상대하는 고객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사업이고 그것이 업이고 그런 발전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객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고객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고객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냉철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한 제목의 주제처럼 이 미용사 병에, 즉 착한 미용사 병에서 벗어나셔서 더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런 어려운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고 한다라고 하면 결코 이런 지금의 작금의 사태들은 여러분한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일상처럼 그냥 흘러갔고 아무 자극이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역경에서도 또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계기로 꼭 삼으시고 꼭 발전하시고 행복하시고 더 많은 매출, 더 많은 고객과 행복을 공유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키움TV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화이팅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키움TV의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